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멸망하느냐, 더 발전하느냐 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만약에 A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되고 B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A를 선택하게 되면 A를 선택하는 걸 택하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혼란한 이 시점은 더욱 발전하는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우리한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정원의 직원이었던 최수용 씨는 유튜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치는 삼류, 개판, 그리고 국민은 오류, 쓰레기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 가운데는 오류, 쓰레기 국민이 있고 또 정치가들도 보면 삼류, 개판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의 수준을 말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최수용 씨가 이야기한 정치는 삼류, 개판, 국민은 오류, 쓰레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25 이후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 빨리빨리 정신으로 이룩한 이 기적적인 성공을 다시 빨리빨리 망쳐버리는 그런 망조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또한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이 오류 국민을 잘 이끄는 정치를 해야만, 오류 국민을 잘 이끄는 정치를 해야만 삼류가 아닌 인류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2대 총선을 보며 우리 모두가 더욱 발전하고 또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한 곳으로 집중하는, 한 곳에 집중하는 그 구심력과 또 세상을 향해 번져나가는, 퍼져나가는 원심력이 있어 이 두 가지 작용이 분명해야 성공이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심력과 원심력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부자가 되어야지 하고 부자가 구심점에, 그 뭉쳐있는 구심점에 들어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구심점 안에 나는 부자가 돼야지 하는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과 행동으로, 그런 사람은 결국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행동도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부자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과 노력, 이 생각과 노력이 곧 원심력이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원심력이며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원심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원하는 것을, 구심점 안에 들어있는 그 원하는 것을 세상에 펼치는 그 힘이 바로 원심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고 또 성공한 이유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구심점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그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단호하게 뿌리치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만약 그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들어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북과 같은 거지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사회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똑같았으니까. 저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랑 같은 겁니다. 그럼 뭔지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강경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북하고 똑같은 거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북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들 이북은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거 그냥 뭉개버리면 한 몇 시간이면 뭉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거의 길도 제대로 없어요. 아셨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잘 몰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듣고 착각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처음에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을 좋게 바꿔야 걔네들은. 그리고 이렇게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을 좌파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진보라는 좋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회주의 이런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회주의는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혼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노력하는 거예요. 개인이 노력해서 발전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개인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여 성취한 대가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여러분들의 그 대가는 얻은 것은 노력한 그 사람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노력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그 성취한 대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두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가가 나오게끔 하려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노력을 통해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하며 이름이 좀 보수잖아요. 이름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우파라고도 합니다. 만약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진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거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때는 나라가 도와주며 또 이렇게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를 사회제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자기가 거지가 좋다고 거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거의 거지가 없습니다. 지금. 아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주의가 되면 거지예요. 다 거지. 이북 같으면 다 거지입니다. 저 이북 인간들은. 아셨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평등 이런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평등하게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서 개인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거기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을 무시해요. 그건 무시하고 왜냐? 모두가 평등하게 다 나눠서 먹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가 함께 일하며 성취한 대가를 모두가 함께 일해서 성취한 그 대가를 또 모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이미지에 속습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이상적인 제도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이 택하면 발전이 안 돼요. 왜냐?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죠. 그렇다면 굳이 나 혼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더니 열심히 안 일한 쟤랑 똑같이 나눠 가죠. 그러면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대충 그리고 적당히 살면서 또 집중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북이나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 뜬 사람이 보면 보이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나라가 덩치가 크니까 커 보이는 거지 결국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셨어요? 한마디로 개인의 능력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사회주의는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러시아나 중국 모두는 무능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번 그것보다 훨씬 더 무능한
아주 거지 국가입니다. 저것들은 거지예요. 김정은이 혼자 빼놓고 다 거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찬물, 더운 물도 안 나와요. 더운 물도 안 나와요. 전기도 꺼졌다가 지구상에서 밤에 깜깜한 나라는 이북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 독재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능력을 다 말살했기 때문에 독재 국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속세를 90% 이상 빼앗아 간다면, 그러니까 상속세를 갖다 90% 이상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돈 모았어. 평생 동안 돈 모았어. 그걸 나라가 90% 이상을 뺏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죠. 또 옛날에 이재명 씨는 모든 공장, 재벌들을 다 해산하겠다는 거예요. 재벌을 해산하고 그 돈을 가지고는 전부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나눠준다는 말에 현역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사회제도도 재벌들이 대부분 합니다. 예. 여기 강남에 가면 양재천, 저것도 전부 다 삼성이 만든 겁니다. 저게 재벌들이 돈 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재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시키잖아요. 그 재벌이 없어져 봐요. 그럼 다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어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저렇게 전부 다 국민의 상속세를 갖다 90% 이상을 나라가 가져가겠다고 저런 걸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없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저건 전부 다 여러분들을 거지로 만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뭐가 뭔지 몰라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왜냐면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 사회주의가 되면 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뜻하지 않게 못 먹고 못 사는 것입니다. 예. 아직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그 결론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사회주의를 하다 보면 다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일본의 조총련이 그나마 일본에서 뭐 멸시를 받아가면서 해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조총련이 이북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이북 갔어요. 이북 가는 배 타고 거기 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후회 막심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잘 먹고 잘 살며 또 크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만이 우리가 크게 발전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저거 했구나.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결과를 모르고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눈앞에 조그만 이익 준다고 해서 이익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선택해 끝내는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계속해서 이끌고 가면 우리는 결국 거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대체로 누군가가 속이면 그것이 속는 것인 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속이는 건지 모르고 속는 거예요. 사회주의 막 부르짖으면 저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그럼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원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부터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똑같이 일하고 어떻게 똑같이 일을 해요. 능력이 서로 틀리는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것부터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속임수인데,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유달리 거짓말이 심한 것입니다. 이 속임을 속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다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로. 아니 거짓말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북 애들 보세요. 이북 애들 벌써 3살, 4살 때부터 걔네들 거짓말부터 배워요. 아셨습니까? 특히 이북은 국정교과서부터, 교과서가 완전히 저기 학문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야. 저 거짓말을 위한 교과서지. 또 김일성 일대기, 김일성 이름부터 태어난 것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역사까지 모두 거짓말이며, 탈북을 하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저 탈북민들이 와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바로 속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나라도 아니죠. 앞으로는 이제 나라 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서 뭔가 통일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회주의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역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심점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있는 현실만 가져가지.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원심력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끌고 가니까 거짓말이 그 사람들의 원심력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사회주의를 진보라고 속이며, 진보는 무슨 진보예요? 진보라고 속이며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보가 아니라 빈곤인데 말입니다. 사회주의하면 결국은 빈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쟤네들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도 그럴듯하잖아요. 진보. 진보의 반대가 보수예요. 보수는 얼마나 골이 답답해요. 들을 때.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보라는 말도 만들어내는데, 이 보수파들은 그런 걸 안 만들어내요. 자기가 아니면 된다고 그거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판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궁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모두의 구심점에, 우리 몸의 마음 안의 구심점에, 핵심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뭔지 모르고 사회주의를 선택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왜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선택하면, 그것은 거짓을 구심점에 품는 것하고 같아서, 사회주의라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거짓을 구심점에 품는 것 같아서 결과 또한 허망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르지만 구심점에 사회주의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으면은 결국은 현실은 허망한 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실속 없는 존재이듯이 말입니다. 예. 러시아도 실속 없습니다. 가보세요. 거기 뭐 살 게 있나. 옛날에 찬란했던 러시아는 공산주의 하기 전에 러시아예요. 지금 러시아는 그냥 옛날에, 걔네들은 우리랑 옷 만드는 게 틀려요. 기지가 틀립니다. 그건 해오던 기술이에요. 옛날에 잘 살았을 때 해오던 기술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된 다음부터는 그나마 그것도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좌파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때문에 이 기회에 사회주의를 분명하게 알아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조심해야 할 것은 저 정치인, 그 정치인의 구심점에, 저 정치인의 구심점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사회주의가 들어있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주의 정당이 따로 있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따로 있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걸 사회주의로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면 저쪽으로 안 갑니다. 근데 사회주의면서 또 이쪽에 왔다가 또 저쪽에 갔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죠. 이완용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또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에 왔다가 또 민주주의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간들은 차라리 더 못 쓰는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은. 아셨습니까? 그런데 속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거기다가 거짓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자유를 추구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평등한 사회를 말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심점에 사회주의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뻔질나게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전부 다 잘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잘 돼요? 상속세 다 뺏어가고 재벌들을 다 해체시키고 어떻게 잘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그게 사회주의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심점에 사회주의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함께라는 말이 사회주의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어요? 자유는 평등할 수 있어요. 자유가 평등하지 사람이 사는 것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잘 사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노력 많이 하는 사람 더 잘 사는 거고 못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지. 그렇게 자유가 평등한 거지 그 사람의 생활이 평등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활이 평등하게 한다면 결국은 다 못 사는 겁니다. 이북 같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거지예요. 일부분 몇 명 빼놓고는. 거기 뭐 높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지입니다. 왜냐면 사회 자체가 거지예요. 뭐 없는데 거기서 무슨 어떻게 잘 살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회주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저 이북으로 보내버리면 딱 좋은데, 예. 또 그것들도 안 갈 거예요. 또 거기는 또 가라 그러면. 아셨죠? 그래서 함께 평등이라는 단어가 바로 사회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 그림 보세요. 저 사람이 최수영 씨입니다. 앞에 최수영 씨가 말한 삼류 정치인 또한 멋모르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의 결론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사회주의 가는 거. 국민의힘에 있다가 갑자기 또 정당을 바꾸는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아셨어요? 최수정 씨가 말한 삼류 정치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중이라는 다수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만 끌고 간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아셨죠? 민주주의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중이라는 다수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심점에 품고 있는 국민이 투표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회주의를 구심점에 품거나 아니면 멋모르고 속아서 투표를 하는 국민은 오류 국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투표도 거짓말로 해요. 거짓말로. 투표 용지도 막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지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 국민을 갖다가 오류 국민이라서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지금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 세력에 뛰어들어서 그 오류 국민들한테 뛰어들어 그들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해야지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구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주의를 지금 하는 정치인들은 오류 국민의 심정을 잘 알아.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원심력을 펼치는데 그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걸 펼치는데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구심점만 믿고 자기의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구심점만 믿고 구심점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은 사회주의 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아서 국민들의 심정에다가 맞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 자기 구심점에다가 맞춰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겠지만 저 사람들이 못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우파들은 이 우파라는 인간들은 협력을 사소하게 생각해요. 서로 협력을 안 해요. 좌파들은 어떻게든 자기네가 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싸워야 돼요. 대중들의 세계에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단결을 해요. 근데 우파들은 단결을 안 해요. 나만 아니면 말지 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파들은. 뭉치지 않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구심점보다 내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는 그런 구심점보다 차라리 단결을 해야지. 단결을 해야 원심력이 커지는데 단결을 해야지 이 세상에 펼치는 힘이 커지는데 우파들은 서로 잘났다고 떠들며 협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만 잘났어요 전부 다. 유튜브도 보세요. 우파들 하든지 꼬라꼬리 보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협력이 없어요. 다 그냥 자기 혼자만 떠들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사회주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네만 잘났다고 떠드니까 이 우파 정치인들은. 자, 저 그림을 보십시오. 이재명 씨는 저렇게 대파 한 단을 들어 보이며 저게 대파죠. 손에 든 게 대파입니다. 비싼 대파가 850원이라고 하며 대통령의 시세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치솟는 물가와 현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검사 노릇만 하다가 갑자기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분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물가가 말이 아니며 일거리 또한 없어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거리도 잘 없고 또 지금 물가도 많이 아니어서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대파 한 단의 위력은 저렇게 850원짜리가 5,000원이 됐다. 그런 그 한마디의 그 말은 그야말로 국민 모두의 가슴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가슴에 팍팍 친다 이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이게 8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5,000원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팍 닿는다 이거예요. 이재명 씨는 척을 선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반대 세력인 원희룡 씨는 원희룡 씨는 뭘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동네의 발전을 위하여 불편한 주차장을 해결하겠다느니 또 장사가 잘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니 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 대파 한 단을 보여주면서 이게 850짜리 5,000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탁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다가 내가 여러분들 우리 이 동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주차장을 내가 해결하고 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감이 와요 안 와요 그게? 그건 안 오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안 들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5, 6 국민은 그런 게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뻐꾸기 날아가는 소리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 그림 보십시오. 공약 또한 이재명 씨가 지킬지 안 지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재명 씨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킬지 안 지킬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국민 한 사람당 25만 원씩 지급하여 많게는 1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제 우리는 25만 원씩 받으면 됩니다. 저 양반이 됐으니까. 아셨어요? 저런 걸 한다 이거예요. 공약을 하더라도 공약이 25만 원씩 주겠다 이거예요. 그 국민 모두한테 전부 다 내 식구면 100만 원 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저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가슴에 팍팍 들어오잖아요. 나한테 돈이 생긴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저 원희룡 씨는 저 사람은 반드시 지킬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힘들어도 자기가 그걸 해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하철을 연장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이 지하철들을 이 노선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25만 원씩 주겠습니다. 각자 다 주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식구만 되면 1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지하철을 연장하는 그런 약속보다는 오류 국민들의 가슴에 쉽게 파고들 수 있는 선물, 뭘 주겠습니다는 선물이 더 효과적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원희룡 씨는 저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저 사람은 진솔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렇게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정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씨의 25만 원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쉽게 파고들지만 원희룡 씨의 지하철 노선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터무니없는 공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결국 누가 됐어요? 예, 이재명 씨한테 돌아갔습니다. 아셨어요? 이재명 씨가 왜 뽑혔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원희룡 씨는 지하철 얘기하고 이재명 씨는 25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어느 거가 마음이 가요?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주겠다는데 그쪽이 마음이 가죠. 이런 걸 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저 자유민주주의 정치인들은. 아셨죠? 자,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는 우파들은 현실보다 이 현실, 눈앞의 현실보다 구심점에 충실하여 서로 간에 협력이 없는데 자기도 자기 구심점만 갖고 협력이 없어요. 저 우파들은 협력을 안 해요. 이렇게 국민의 현실까지 외면하면 자, 얼마 주겠습니다. 얼마 주겠습니다. 국민을 외면하면 결국은 모두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국민의힘당이 저쪽 당보다 졌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셨어요? 자, 오류 국민의 생활을 위하는 정치인의 안목이 오류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진정한 원심력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원심력을 써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다가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국민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누가 선택하느냐, 어느 쪽이 선택하느냐, 오히려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오히려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바로 진정한 정치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22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여당 국회의원보다 야당 국회의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지지에 너무나 만족하여, 국민의 지지하는 것에 너무나 만족하여 현실을 불행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면 역시 국민들이, 쉽게 말하면 우파 국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많이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오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회주의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씨, 그리고 태영호 씨인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한동훈, 원희룡, 태영호, 이 사람들은 지금도 왜 우리가 졌지? 하면서 결과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주의 원칙에 사람이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무의식이 현실을 거부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만족해. 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 그럼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맛있다고 하는 그 만족한 것을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주의 원칙입니다. 아셨어요? 여기서 무의식은 영혼을 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면 영혼은 그 대상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거나 또 호응을 얻었다 하여 만족하면 그 다음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알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느냐? 만족해야지 재밌는데 만족을 안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 대신 묵묵하게 다스려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히려 이럴 때는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호응에 반응하지 말고,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결과는 결국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될 때까지 기뻐하지 말고 묵묵히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만세 하면서 기분이 좋으냐? 그때 역시 만족보다 오히려 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되고 나면은 안 되면 어쩌는 그 초조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그때 만세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됐든 만화책이 됐든 만세 나오는 건 전부 다 그게 그 다음번에는 전부 다 꼬꾸라지는 미래가 다음에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만족하는 감정이 없어야지만 현실이 만족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걸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저 양반이 한동훈 씨죠. 나는 한동훈 씨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때,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왜냐면 호응을 받으니까 미소가 나오죠. 저절로 나오죠.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까지 됐다가 결국은 지금 저렇게 나가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희룡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호응이 좋다 해서 내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내내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코미디를 하는 건지 정말 웃깁니다. 간절하게 당선을 바란다면 함부로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당선이 아니잖아요. 당선되기 전에는 웃음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태영호 씨는 이북에 와서 처음 지금 북현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 안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유세인지 아니면 댄스 파티인지 모르게 춤을 신나게 출 때 맨 춤추면서 했어요. 저 나이에. 나이도 몇 살이야. 어쨌든 저 나이 내내 신나게 춤을 출 때 나는 오늘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양반의 결과를 춤출 때 난 알고 있었어요. 저건 안 된다고. 아셨습니까? 만족은 자신을 위한 행동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만족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행동이지만, 성공은 현실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건 현실에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이기 때문에 결과는 희생을 통해 현실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말고 희생을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족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희생하면서 끝내 지켜왔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안도의 한숨으로다 쉬 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주의 어떤 우주가 움직이는 작용하는 원칙입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아셨어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영원히 끌어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원하는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잘 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영원히 끌어올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진정한 구심력과 원심력인 것입니다. 구심점 안에 확실하면은 여러분들이 원심력은 그 구심점을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한동훈 씨, 그리고 원희룡 씨, 그리고 태용호 씨는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잘 숙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앞으로는 실수 없이 기필코 구심점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